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포춘 크립토, 로이터, 디크립트 등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유명한 크립토 편집자 제프 로버트가 리플은 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 리플랩스, XRP 레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그는 XRP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임명된 모니카 롱 리플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리플의 XRP 기반 국제송금 서비스 ODA 제품이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략에 성공을 했고, 이를 통해서 리플과 XRP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리플과 XRP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프 로버트가 이야기하는 리플 ODA 제품의 틈새 시장 성공이라는 것은 리플의 ODA 상품이 2020년에 단 3개국에서 현재 40개국으로 지난 2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서 외환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의 성과이고요. 특히 중소은행과의 파트너십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을 달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리플과 XRP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XRP가 미등록 증권으로 판명이 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로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XRP를 기반으로 한 리플 ODA를 활용하면서 X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과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리플의 성공에 더더욱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리플이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결국 XRP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다만 리플의 펀드멘탈이 탄탄하고 리플 ODA 기반의 XRP의 쓰임새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차츰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입니다. 또 미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유동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아티클은 리플과 XRP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암호화폐 편집자가 리플의 펀드멘탈을 다시 한번 평가한 것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요.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을 제쳐놓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 장기 홀더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리플이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은행이나 송금 회사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리플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돈을 보내는데 9에서 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리플은 1페니 미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높은 수수료를 무시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반세기 전의 레거시 시스템을 더 유용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사용자, 투자자, 개발자, 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XRP 홀더들은 XRP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플은 우리가 리플에게 빚진 것보다 더 많은 빚을 리플 홀더들에게 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송에 얽혀있고 또 전혀 암호화폐 친화적이지 않은 미국에 본사를 둔 리플이 XRP를 실제 기업에 사용하고 리플에 투자하고 더 나은 리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XRP 홀더들 덕분에 본연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가 해외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규제 당국은 해외로까지 암호화폐 업계 목줄을 조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영국과 캐나다의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공동행동 계획을 촉구하기 위해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목줄을 조이면서 동시에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미국보다 리더십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유럽은 이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미카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서방 국가 어떤 나라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로비를 받아들이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보여준다면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은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디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플레이를 같이 할지 여부를 지켜봐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건데, 그런데 게리 겐실러가 영국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영국은 리플 XRP를 증권이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트위터 사용자는 겐실러의 영향력이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이 옳은 일을 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혼자서는 암호화폐의 규제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자 행동할지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증권형 토큰 등 마련해야 할 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업계와 한국의 실정을 중심으로 규제안이 마련이 될지 솔직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 SEC 의장 게리 겐실러가 2024년 SEC의 회계연도 예산 요구를 위해서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의회 회기에서 하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계획한 벌금 등을 다 걷어들이지 못해서 실적을 완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암호화폐 집행을 위한 비용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SEC가 예산이 추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긴축통화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은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SEC를 수락할 것인지 진행 사항을 지켜봐 보시는 것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단기, 중기 행보를 예측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